나올 수도 있다. 요번에 이제 포장해서 잘 쓰지 않는 공법인데 나왔으니 요것도 이제 용어 문제로 따로 22줄 정리는 해 보세요. 혹시 나오면 땡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림을 오른쪽에 그렸죠. 그림을 어디다 그렸어요? 왼쪽에 그렸어요. 글은 어디다 설명해? 오른쪽에다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로스가 됐죠. 가운데 무엇을 했어? 비슷한 놈들끼리 표를 만들고 표 안에다가 설명을 했죠. 어떤 답안지에 특성화되어 있는 양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하나의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수능 관리 시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얘를 이제 하나로 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느냐 그랬더니 교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발생해요. 그 중에서 통수능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스미어 이펙트 현상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더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어 이펙트가 뭐느냐 라고 봤더니 이렇게 이제 기둥 연적 배수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물이랑 세리분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오다 보면은 여기서는 급격하게 빨려서 물이 올라가다 보니 여기에 들어오는 쪽에서 정체 현상이 발생하면서 세리분이 거기에 모여들어. 그 모여드는 반경을 보니 모래기둥을 D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에서 3D 정도 되는데 얘를 우리가 스미어 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어 이펙트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스미어 존이라고 해서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같은 문제죠. 결국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통수능이 떨어지게 돼요. 효과가. 그래서 물이 한 번 맨 처음에 올라오겠지. 어느 순간은. 그 다음부터 세리분이 주위에 모이면 어느 순간부터 물이 잘 안 빨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연직 배수제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재 저감 방안을 보니까 수평 안밀 개수를 적게 한다. 연직 배수제의 직경을 적게 하고 간격을 적게 한다. 샌드매트의 적정 투성을 확보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왼쪽은 문제점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한 거고요. 오른쪽은 교재에 있는 대책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하나로 묻어가도 되는 대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well resistance네요. 그죠? 그래서 well resistance인데 얘는 이렇게 이제 모래 기둥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퍼 드레인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드레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결국 뭐드냐 그랬더니 이 웰이라는 게 우물이에요. 우물 기둥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물이랑 세리분이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순수하게 모래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세리분이 여기 축적이 돼. CH나 MH 애들이 여기에 자꾸 축적이 돼서 간극을 막아버려요. 막아보면 물이 잘 안 올라오겠죠. 그렇죠? 종이니까 종이가 끊어져. 그럼 기둥부에 물이 안 올라오겠죠. 여기 구멍이 막혀. 그럼 물이 안 올라오겠죠. 전부 다 구멍 부분에서 그 기둥 부분에서 어떠한 통수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다 well resistance다. 설계 시에 수평 안밀 개수를 작게 하고 시험 시공하고 배수제 통수 능력을 확인하고요. 수직도 유지를 하고요. 배수제 절단, 꺾임, 막힘 방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대로네요. 매트 레지스턴스네요. 그래서 매트 레지스턴스는 뭐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시공을 어떻게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샌드 매트 부분이라 그랬는데 결국 여기까지 세리분이 쫓아서 올라왔어. 근데 세리분이 물이랑 같이 이렇게 싹 배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수평 배수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매트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통수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교재에 있는 거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문제가 이거는 아닌데 만약에 문제가 그냥 연직 배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마지막 장에 공통 아이템으로 적당한 애들 중에서 어떤 놈이 적당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얘는 안전관리예요. 왜 안전관리냐 그랬더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연직 배수 공법을 하는 장비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 먹었어요. 이게 이제 리더기가 엄청나게 높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1, 2m짜리 이런 게 아니고요. 뭐 한 15m, 어떤 긴 거는 막 20m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높죠. 그리고 장비가 되게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그랬더니 이 연약 지반을 들어가야 돼. NH가 4보다 작은 이런 물이 많은 그런 데를 들어가다 보면은 쑥 꺼질 수도 있고 한쪽으로 기울어서 자빠질 수도 있고요. 이제 이게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이게 기울기가 맞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안 맞았어. 그랬을 때 또 자빠질 수도 있겠죠. 한쪽으로 편심이 휘면서.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맨드럴이라고 붙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얘네들 시공할 때는 이 맨드럴을 이용해서 쭉 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입을 쭉 하려다 보니까 얘가 그만큼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이 공통 아이템으로 쓰기가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우리가 위험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여기 옆에다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도와주는 서비스 크레인. 크레인 같은 거 설치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작업 반경 내에 누군가 계속 감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신호수 같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시간대마다 장비가 얼마큼 기울는지 틸트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사 체크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 아이템들을 얘네 쓰기가 좋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결론 쓰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데 여기에 따른 결론은 어떻게 이제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연직 배수제에 사용하는 재료는 사전에 자재 공급원 서류 제출 시 무슨 시험 등을 증빙으로 구비해야 하며 라고 한번 썼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너는 어떠한 시험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샌드 드레인에 들어가는 샌드에 대한 것은